여기는 호매실입니다.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이고요. 호매실동 중에서도 오늘 가져온 아파트는, 잠시만요, 화살표 크기 좀 줄이고, 요거 좀 관심 갖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습니다. 호매실동 호매실 엔루체 아파트고요. 호매실 엔루체 아파트는 34평형에서 의미 있는 가격이 좀 나왔는데, 여기는 좀 가성비 아파트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성비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34평 같은 경우에 수원이고, 여기가 2016년 그래도 뭐 신축까지는 아니어도 뭐 낡지 않은 준신축급 아파트가 되는데, 34평 가격이 5억대, 5억 4천, 그리고 5월 4일날 5억 6,500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수원의 준신축 아파트에 430세대인데 5억대의 34평 아파트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실거주면에서 괜찮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좀 골라봤고요. 여기는 지도를 조금 크게 봤을 때 지하철역은 일단은 버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곳이 호매실 엔루체 아파트고요. 이 우측으로 보면은 여기 수원역 있습니다. 수원역. 아파트를 좀 숨기고 저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수원역이 있습니다. 수원역까지는 버스 타고 한 15분 정도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또 호재가 하나 있죠. 이 홈플러스 옆쪽으로 해서 호매실 엔루체에서 이렇게 가면은 신분당선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되는데 이게 곧 착공할 거기 때문에 한 5년 후 정도면 탈 수 있습니다. 요거는 간접 호재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수원역 같은 경우는 GTX, 요것도 간접 호재이긴 하는데 워낙에 큰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수원역 GTX이기 때문에 GTX C노선이거든요. C노선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GTX C노선은 서울 수도권을 남북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는데, 수원역에서 탑승을 하게 되면은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 네 정거장, 다섯 정거장 양재역, 다섯 정거장, 한 정거장당 한 4분이라고 쳐보면은 20분대면은 양재역을 가는데, 이 수원역에서 호매실 엔루체 아파트까지 버스로 15분, 그리고 중간에 여차저차 기다리고 이것저것 하면은 한 50분 정도면은 강남에 도착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되는 것이 호매실동, 호매실 어디 갔냐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호매실 엔루체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곳의 장점은 이 앞에 상가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권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고, 여기 뭐 화웅병원도 있고요. 이 안에 편의점, 뭐 마트, 메가박스 이런 게 잘 돼 있고, 한번 지도에서 한번 로드뷰로 한번 볼까요? 어떤 식의 상권이 이루어져 있는지. 수원역에서 버스로 15분 걸린다고 했어요. 수원역을 찾고 이렇게 요 라인으로 쭉 오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을 것 같고, 호매실 엔루체 아파트가 이쪽에 있고 이 앞에 상권이 아주 잘 돼 있는데, 로드뷰로 요 상권 한번 딱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상가가 잘 돼 있죠. 반대쪽으로 봐도 이쪽으로 영화관도 있고, 아파트 앞에 바로 상가, 학원, 뭐 식당, 뭐 먹거리들, 놀거리들, 뭐 큰 병원, 여기 화웅병원은 크게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 앞에 상권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실거주로 괜찮고, 일단 딴 거를 떠나서 34평이 5억대 가격이니까 이런 준신축 아파트 중에 상권이 잘 돼 있는 곳 중에서, 수원이라는 대도시 중에서 이 정도 가격 하는 아파트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또 투자성에서 봤을 때는 일단 전고점을 봐야 되잖아요.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때 전고점을 찍었던 게 2021년 11월에 8억까지 찍었던 게 쭉 내려온 이후로 전형적인 요즘에 투자 대상 되는 아파트들의 움직임이랑 좀 비슷하긴 하는데,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5억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6억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출이 좀 더 완화되고 금리가 좀 더 내려오고 돈이 좀 풀리고 하면서 다시 한번 부동산 거래가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조금 완만하게 상승 곡선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게 호매실동 호매실 엔루체 아파트고, 제가 워낙에 막 10억대 아파트만 많이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가성비 아파트를 또 소개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찾아봤습니다. 쪽집기 아파트 브리핑, 이번에는 중앙동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여기는 8호선 신흥역이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성남에서 대장이라고 불리는 아파트인데 호재가 뭐 워낙에 많기 때문에 여기는 뭐 제가 다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면은 성남 괜찮은가 하다가 성남에서 여기 하늘채 랜더스원 여기 대장 아파트 여기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일단은 8호선 신흥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뭐 교통은 말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 신흥역 한번 가볼까요? 8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잠실 강남권을 움직이고 송파를 움직이고 그리고 장지, 문정, 복정 그리고 위례까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신흥역이 있습니다. 신흥역에서 탑승을 해서 잠실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 짜잔! 21분이면은 신흥역에서 잠실까지 이렇게 움직입니다. 금방 가죠. 가깝죠. 환승 없이 간다는 게 중요하고 위례 상권은 남위례역 여기 있는데 남위례역까지는 이렇게 봤을 때 8분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정거장 8분이면은 남위례까지 갈 수 있는데 위례에서는 이제 트램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트램 타고 위례 상권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신흥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흥역 이렇게 봤을 때 제2의 인생님 쪽집기 아파트 선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실거주 투자. 일단은 투자 선정의 기준이고요. 쪽집기 아파트를 제가 고르는 방식을 조금 설명드려 보면은 일단은 주간 신고가, 월간 신고가 아파트를 좀 추립니다. 거래량이 나오는 아파트가 그래도 투자 대상 돼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추린 아파트들 중에서 세대수가 너무 작은 아파트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웬만하면 다 뺍니다.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는 저는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면은 리스크 관리 차원인데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시장이 죽었을 때 2021년 같이 단기 하락이 심할 때 그때 내 자금 사정에 따라서 빠져나오거나 세를 다시 맞춰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세대수가 작은 경우는 거래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동산 2021년에 문 많이 닫았다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때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의 단지 상가들이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되고 그 중에서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역에서 멀더라도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이용하거나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역에서 아주 가까운 그런 곳 중에서도 의미 있는 거래가 있으면서 거래가 딱 한 건 있고 그 전에는 거래가 오랫동안 없었다 이런 데는 또 웬만하면 뺍니다. 매달 거래가 좀 일어나면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 그리고 호객노노에서 리뷰가 몇백 개 이상은 되는 곳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같은 경우에도 65명이 보고 있잖아요. 호객노노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아파트를 보는 겁니다. 이 주변에 아파트 많습니다. 이 신흥역 주변에 아파트 많이 있는데 제가 다 빼는 게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라서 빼는 거고 여기랑 너무 멀어지는 곳은 또 빼기도 하고 단지 세대수가 적으면 빼고 거래량이 없으면 또 뺍니다. 추려서 쪽집기 아파트를 설명드리는 거고 새벽에 나와요. 제가 오늘도 7시쯤에 나와서 방송 직전까지 뭐 뉴스도 몇 개 브리핑 뭐 할 것도 추리기도 추리는데 이 쪽집기 아파트 한 2개, 3개 설명드리는 것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보시면은 그거 괜찮은데? 투자로 괜찮은데? 실거주로도 괜찮은데? 근데 저는 무조건 투자성이 있어야 됩니다. 투자성이. 그거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같은 경우에는 3년차 신축이고요. 24평 가격을 보면은 거래가 꾸준히 있죠. 3월 달에 8억 1천, 3월 18일에 8억 3천, 3월 23일에 8억 6천, 4월 28일에 8억 5천 8백, 5월 4일에 8억 6천 거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보일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앞으로 입주가 없기 때문에 5년에서 7년 동안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차 아파트입니다. 이제 3년차. 22년 입주했기 때문에 그리고 건폐율도 22%라서 뭐 나쁘지가 않고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관심 가질 게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이 앞에 도안중 1구역이 6월 달에 분양 예정입니다. 여기가 판교나 광교 아버뉴 프랑 같이 상가가 굉장히 잘 들어올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상권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아래쪽으로 성호시장이 있는데 성호시장 철거 중입니다. 성호시장을 철거하면은 이쪽도 또 분양을 하고 상권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신흥역과 아파트 사이에 대규모 상권이 들어올 예정이 있어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부분도 조만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단지 자체가 성남 쪽이
이게 굴곡이 있고 좀 경사도가 있는 곳들이 많은데 요 단지가 좀 평지라는 것도 굉장히 성남 내에서는 장점 중에 장점이고 이 구성남 단지 중에서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단지 그 세대 그 지역에서 대장 아파트는 항상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도를 좀 크게 봤을 때 이쪽 IC, 성남 IC, 탄천 IC랑도 굉장히 가까워서 차량으로 이동하기에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큰 장점이 있죠. 이 안에 성남 제1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개축을 앞두고 있는데 성남시에서는 최초로 이제 구 성남에서는 개축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요 학교를 끼고 있죠. 초품화 중에 초품화. 초품화 오브 초품화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2의 인생님, 와, 최고입니다. 네, 열심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8억대 아파트. 오늘은 좀 중가, 중저가 아파트를 위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호메실 엔루체는 5억대 아파트였고,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아파트는 8억대고, 6억대 아파트 중에서 좀 추린 거 하나 있는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가성비 아파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메실처럼. 여기는 그랑시티 자이 2단지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4동이고요. 현재는 교통이 그렇게 훌륭하진 않아요. 교통 자체가 지도를 좀 넓게 봤을 때 그랑시티 자이 2차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랑시티 자이. 안산의 메인 상권인 이 중앙동 상권을 가려면은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야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권이라던가 교통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신안산선의 간접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신안산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한양대역이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한 1년에서 2년 후 정도면은 개통을 합니다. 개통을 하게 되면 한양대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양대역을 이용하게 되면은 간접 영향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양대역 바로 앞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간접 영향권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죠. 한양대역에서 중앙역 안산 핵심 상업단지로 가까이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광명역 쭉 올라가면은 구로 디지털 단지 영등포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게 신안산선입니다. 신안산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역을 바로 앞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걸어서 갈만하다? 뭐 자전거 타고 갈만하다? 이 정도 거리입니다. 이거 걸어서 가기엔 좀 멀어요. 근데 이게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한 정거장 더 끌고 와 달라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 네.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단계. 뭔가 좀 검토가 들어갔다거나 뭐 가시적인 게 있다거나 뭐 관련 뭐 주민 공람 이런 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이 단지 내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또 새솔동 쪽에서도 이쪽으로 와야 된다라고 또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 가능성은 있는 게 이쪽에 신세계 테마파크, 화성 신세계 테마파크가 이쪽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안산선이 이렇게 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게 그랑시티 자이 2차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요. 바로 앞에 안산 해솔초등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초품화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단지 내 조경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굉장히 잘 돼 있고 해솔중학교를 바로 끼고 있고 단지 커뮤니티가 거의 역대급입니다. 2020년식인데 헬스장, 스크린 골프, 수영장, 사우나, 스카이라운지에 커피숍이 있고요. 베이커리 카페까지 끼고 있는 게 사동 그랑시티 자이 2차 아파트입니다. 김님 굿 하셨어요. 네, 쪽집게 아파트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성비도 가성비인데 신안산선의 호재의 간접 영향권 정도라고 볼 수 있고 35평이 6억대 36평에서 뭐 의미 있는 가격이 나왔는데 36평이 6억대 3월 2일날 6억대 35평도 한번 볼까요? 35평이 최고가 7억 4천 찍었다가 6억 4천 찍었다가 다시 6억 8천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거래 보세요. 아이고 제가 이거 안 보이게 하고 설명드리고 있었네. 4월 달에 7억 2천 4월 16일에 6억 9,500, 4월 17일에 6억 8,800, 5월 6일에 6억 8천. 5월 6일이 얼마 전이었고 5월달 거래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거래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호가대로 좀 소화가 돼준다면은 조금의 반등에 좀 여지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안산 쪽이 생활권이면서 실거주를 생각하면서 신축의 그 좋은 커뮤니티를 다 활용하고 싶다라고 보셨을 때 6억
6억대 아파트 찾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로얄동은 당연히 요 전망이 되는 이 물이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지도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바닷물이냐면은 이 서해안 바다잖아요. 서해안 바다에서 시와호로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 시와호 물이 안산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랑시티 자이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 바닷물이에요. 나름. 그리고 이 길 자전거 따라서 이 길 따라서 이렇게 쭉 자전거 타고 가면은 반달섬이 있습니다. 여기 반달섬. 반달섬까지 이렇게 걸어서 갈 수는 없고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이제 반달섬 갈 수 있고 신안산선이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이건 만약인데 여기 신안산선 한양대역에서 끝나지 않고 한 정거장 더 땡겨올 수 있다면은 대박이거든요. 여기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주장만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